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자, 우리 문제 4번에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처리 기능 구현해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전부 다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요 문제들을 우리 이제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건물 주차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법정 동별 최대 총 주차수 그거를 이제 조회한 후에 우리 이제 새 테이블을 생성하는 동별 최대 주차수 요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이 문제는 새 테이블을 작성하는 그 쿼리요. 그때 우리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맨 앞에다가 우리 법정 동명이 쭉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최대 주차수를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 주면 돼요. 그때 이 결과 그림을 보니까 레코드는 총 몇 개가 나온다? 11개의 레코드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쿼리를 만들 때 우리 만들기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짜잔하고 떴는데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 얘는 이제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건물 주차 현황 요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해서 우리 테이블 추가해서 테이블 중에서 건물 주차 현황이라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테이블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테이블은 추가시킬 게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법정 동명하고 최대 주차수 이 두 가지를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정 동명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최대 주차수 얘를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우리 문제 좀 보자고요. 문제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최대 주차수 얘는 총 주차수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최대 주차수를 이제 표시할 건데 총 주차수 요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 총 주차수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총 주차수 그 필드요. 그래서 우리 총 주차수라는 이 필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집어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들에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바꿔주면 되니까 위쪽에 보면 우리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요약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값을 볼 때 법정 동명별로 전부 다 이제 묶어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법정 동명은 우리가 이제 요약을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되고 총 주차수는 우리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법정 동명 그 필드 값이 가부터 시작해서 아까지의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해놓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실행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우리 실행 아이콘이 있죠.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우리의 법정 동명하고 쭉 이제 표시가 되고 총 주차수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레코드가 총 14개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법정 동명 그 필드 값이 가부터 시작해서 아까지의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그 레코드만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이제 염리동하고 용강동하고 우리 합정동 요 세 개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이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필드명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때 이곳에 이제 조건 쓰는 곳이 따로 있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작성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부터 아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그 레코드만 이제 표시할 때 여기 이제 문제의 네 번째 지상 보니까 like 이 연산자를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부터 시작해서 아까지의 그 문자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이제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가부터 아까지다 라고 표현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면 되고, 맨 뒤에는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능 문자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를 이제 이용해야 되겠죠.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돼요.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바뀌어서 가부터 아까지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면 앞에는 이제 뭐가 오든 상관없다. 끝나는 글자만 가부터 아까지의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그 데이터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또 문제가 바뀌어서 가부터 아까지의 그 문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이제 보여달라. 그렇게 할 때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도 뭐가 오든 상관없다. 중간에 가부터 아까지의 문자가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가부터 아까지의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는 거라 지금 조건에다가 지금 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법정 동명의 조건 쓰는 곳에다가 이렇게 like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지상도 끝났고 얘도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최대 주자수 그 필드를 기준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정렬하는 곳이 따로 있죠. 해서 총 주자수가 지금 여기 있고 이 총 주자수의 이제 최대값을 표시할 때 우리 내림차순에 달라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마포구 동별 최대 주자수 요걸로 이제 설정해라.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그 필드 그리고 필드명 이런 것들은 그림을 참고해서 수험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실행 아이콘이요.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아까 문제 그림에도 레코드는 총 11개가 표시가 됐죠. 지금 제 것도 11개가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대 주자수 요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라 그랬죠. 해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 값들이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때 우리 이제 필드명을 봤을 때 법정 동명이다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제 거는 지금 총 주자수로 되어 있지만 문제 그림에는 최대 주자수로 되어 있다고요. 이 제목이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공덕동이다, 망원 이동이다, 신수동이다, 아현동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고 이 값들도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요 필드명 요거 좀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총 주자수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 앞에다가 우리가 내가 화면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최대 주차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중간에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 주차수 이 필드의 그 값을 표현할 때 우리 제목을 이걸로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또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요 필드명이 조금 잘려서 보이죠? 그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 화면에 이 글씨들이 잘 안 보일까봐 글씨 크기를 조금 이제 크게 조정했어요. 그래서 얘가 잘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열이요. 이 열의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되니까 요 뒤에다가 우리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로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열 너비가 자동으로 조정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이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작성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건물 주차 현황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법정 동별 최대 총 주차수 그거를 이제 조회를 했죠. 조회를 한 다음에 뭐 하래요? 새 테이블로 생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 유형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쿼리 유형 여기서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테이블 만들기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테이블 만들기하고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요 지상 봤을 때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마포구 동별 최대 주차수 요걸로 이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테이블 이름만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포구 동별 최대 주차수 하고 이렇게 제목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런 이제 이름 같은 거 썼을 때 혹시나 오타 같은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그럼 이제 테이블 만들기로 이렇게 이제 쿼리 유형이 다 바뀌었으니까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11개 행을 붙여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마포구 동별 최대 주차수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그때 요 열너비요. 열너비가 좁아서 이제 제목이 잘려 보이니까 요걸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완전히 똑같아졌죠? 그러면 요 테이블 우리가 이제 결과값 확인한 거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얘를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요 쿼리도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것도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동별 최대 주차수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동별 최대 주차수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이름 썼을 때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오타가 없으면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곳에 동별 최대 주차수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법정 동명별로 우리 이제 주차장 유형별로 주차수를 이제 조회하는 주차수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크로스텍 쿼리가 나오면 일단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 이제 행으로 이제 쓸 게 뭔지, 열 머리글로 쓸 거는 뭔지, 값으로 쓸 건 뭔지 그거부터 구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법정 동명별로 주차장 유형별로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법정 동명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유형이 이 위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우리 이제 주차수를 조회해라 그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싹 다 이제 주차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주차수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 들어있는 이런 값들은 얘네들의 이제 합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머리글로 지금 얘를 이제 표시해야 되고 얘도 이제 행머리글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행머리글은 이제 두 개를 이제 표시할 거고 그리고 위에 우리 주차장 유형이 쭉쭉쭉 표시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이 값들이 이제 실제 값이죠.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머리글 2개, 열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의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문제에서 우리 이제 건물 주차 현황이라는 거랑 우리 주차 유형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을 이용해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의 건물 주차 현황이라는 테이블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주차 유형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 추가시킬 거 다 했으니까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일단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이곳에 크로스탭이라고 있죠. 크로스탭 요거 일단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탭으로 이제 우리가 유형을 변경시키게 되면 이곳에 이제 크로스탭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앞에다가 행머리글을 쓸게 마포구동 얘를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마포구동 그 필드는 법정 동명 요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법정 동명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행머리글로 나타낼 게 지금 이 주차수라는 것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주차수라는 그 필드랑 주차 유형별 그 주차수는 우리 이제 주차 관리 번호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차 관리 번호라는 필드가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쓸게 얘네들을 쭉쭉쭉 표시할 건데 얘네들은 주차장 유형별 그렇게 이제 나타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차장 유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해서 주차장 유형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실제 이곳에 나타나는 그 값들이요. 이 값들이 우리 주차장 유형별 그 주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차 관리 번호라는 거 요거 한 번 더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 법정 동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뭘로 나타나겠다? 행머리글로 나타나겠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추가시킨 것도 우리가 이제 주차수 얘를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행머리글로 쓰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리고 주차장 유형은 우리 이제 열머리글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주차 관리 번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행머리글 이렇게 이제 두 개 있고 열머리글 하나 값 하나 이렇게 이제 구성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주차수라는 거 얘랑 그리고 이곳에 실제로 나타난 이 주차수들이요. 얘네들은 각각 이제 주차 관리 번호라는 거 그걸 이용하라 그랬는데 얘네들의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해서 우리가 각각 값들을 나타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다 해줬고 우리 크로스텍 쿼리 이걸로 이제 어떤 것들을 쓸 건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표시해줬죠. 그러면 일단은 요만큼한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우리 결과라고 있고 실행이라고 있죠. 여기 실행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크로스텍 쿼리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돼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법정 동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동 이름들이 쭉쭉쭉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주차 관리다 해서 이곳에 이제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데 이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값들도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전부 다 이제 맞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레코드가 총 10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거는 14개가 이제 나왔다고요. 그러면 4개가 더 없어져야 되네요. 그때 여기 이제 우리 네 번째 이제 지상 보게 되면 법정 동명 그 필드 값이 1동이 됐든 2동이 됐든 이런 걸로 끝나는 그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시키래요. 그럼 지금 제 거는 보면 1동이다 2동이다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 여기도 이제 1동이다 2동이다 붙어 있죠. 요 데이터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데이터들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1동이다 2동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법정 동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올 거예요. 그렇게 꺼내 온 게 1동이 아닌 거 2동이 아닌 그 데이터들만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법정 동명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되겠죠. 해서 오른쪽 제일 끝에 여기 이제 빈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식을 이제 써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오면 되는데 그때 이제 라이트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때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법정 동명이요. 법정 동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에서 우리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쓰게 되면 이제 법정 동명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 오겠죠. 그러면 지금 요 식을 요 위치에다가 이제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제 법정 동명에서 오른쪽에 두 글자를 꺼내 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꺼내 왔을 때 우리 조건을 이제 걸어줘야죠. 오른쪽에 두 글자 꺼내 왔으니까 1동이 됐든 2동이 됐든 이걸로 끝나는 그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이제 제외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1동이야 2동이야 그거 이제 조건을 쓸 때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엔드 연산자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1동이랑 똑같은 거 찾겠다 그러면 우리 1동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1동인 그 데이터들만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1동으로 이제 끝나는 그 레코드는 이제 제외를 시킬 거라 1동이 아닌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1동만 그런 게 아니라 2동 것도 써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중간에 이제 and를 묶어서 요렇게 이제 복사해주고 이거를 2동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동이 아닌 거 그리고 2동이 아닌 거 1동이 아니고 2동이 아닌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제 쓴 거는 우리가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레코드들만 조회하기 위해서 제가 쓴 거라고요. 해서 여기서 우리 요약 묶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요 실행 아이콘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전체 레코드 개수가 이제 10개가 나왔고요. 아까는 1동, 2동 그 데이터가 포함이 돼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 데이터가 없어졌죠? 그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레코드들만 전부 다 이제 조회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니까 쿼리 결과로 이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제 거는 맨 위에 보니까 법정 동명 그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지금 마포구동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걸로 이제 제목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두 번째 거는 우리 주차수하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주차 관리 번호다. 그 이제 제목이 이곳에 써져 있다고요. 이것도 이제 제목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열 머리글은 똑같이 이제 나왔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값들도 이제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냥 전부 다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요 맨 앞에 거 우리 요거 이제 제목 바꿔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마포구동하고 이렇게 쓰고 콜론만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요 앞에다가 법정동명 앞에다가 마포구동하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얘도 주차관리번호 요 제목이 표시되면 안 되죠. 해서 요 앞에 찾아가서 여기는 주차수라고 제목을 표시해 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열 머리글은 그냥 이대로 그냥 놔두면 되고 값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죠. 이런 제목들이 값하고 열 머리글은 제목이 표시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라이트 함수 썼던 거는 지가 알아서 expr1하고 이렇게 이제 붙어요. 어차피 얘도 화면상에 어차피 표시가 되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expr1 얘가 붙었든 말든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변경시킬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다시 한번 더 실행시켜 보자고요. 해서 실행 아이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나서 위에서부터 비교하자고요. 마포구동이다 주차수다 이렇게 써진 거 맞죠? 그리고 옥내 기계, 옥내 자주 그렇게만 써져 있는데 여기는 옥내 기계식이다, 옥내 자주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얘네들은 내가 이제 제목을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은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열하고 열 사이에 요 경계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리가 열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요 사이에 마우스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이요. 또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더블 클릭, 또 그 뒤에도 더블 클릭, 그 뒤에도 더블 클릭, 그 뒤에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열 너비만 조정해 주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덕동, 대흥동, 도화동, 서강동, 서교동, 그리고 신수동, 아현동, 염리동, 그리고 용강동, 합정동하고 이렇게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이 값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싹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다 비교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더니 완전히 이제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우리 크로스텍 쿼리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요 쿼리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꺼버리면 되겠네요. 해서 여기서 X버튼 요거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주차수 조회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주차수 조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썼을 때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주차수 조회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대기자 수와 우리 이제 조회할 그 법정 동명을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우리 대기자 수도 이제 입력받고 법정 동명도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해서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서교동 이렇게 이제 법정 동명도 이제 입력을 해주고 대기자 수도 이렇게 이제 3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았죠. 입력을 받아서 해당 이제 법정 동명의 대기자 수 그 필드를 수정하는 대기자 수 등록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받을 때 건물 주차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해서 우리 서교동이다 3명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았을 때 서교동의 그 데이터가 여기 대기자 수라는 그 필드에 이렇게 이제 별표 3개 요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해서 대기자 수 그 필드에서 입력받은 그 대기자 수만큼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떤 특정 문자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할 때 우리 스트링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 크기 좀 조정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 만들기 요거 이제 먼저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는데 그때 문제에서 건물 주차 현황 요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건물 주차 현황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추가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거니까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해서 쿼리 유형에 업데이트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업데이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법정 동명을 서교동이라고 이제 입력을 받고 3이라고 대기자 수를 이제 입력을 받았을 때 그때 서교동의 대기자 수라는 그 필드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 3개가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이제 대기자 수를 최종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거라 여기다 이제 대기자 수 그거 좀 집어넣자고요. 해서 여기서 대기자 수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그때 이 대기자 수를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때 일단은 우리가 법정 동명을 먼저 입력을 받고 그 법정 동명에 해당하는 것만 업데이트가 되게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법정 동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이요. 얘는 이제 조건으로 이제 쓸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으면 그 값이랑 이제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조건 쓰는 곳이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이 조건 쓰는 곳에다가 대괄호로 묶어서 이 메시지만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법정 동명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자 뒤에 점 그런 게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해 줘야 되겠죠. 여기 이제 점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법정 동명이요. 법정 동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대괄호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기자 수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대기자 수도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조건 쓰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 요 메시지 그대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대기자 수를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두 개에다가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정 동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서교동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서교동이라는 요 세 글자가 이제 조건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서교동 요 세 글자가 이제 우리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 법정 동명이 서교동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기자 수라는 거는 우리 대기자 수 그 필드에서 입력받은 그 대기자 수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를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3이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요만큼 작성한 거에 3이라는 그 숫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대기자 수가 3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는다고요.
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작성한 요만큼 있죠? 요만큼 이제 컨트롤 X요.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 할 때 여기서 이제 입력한 그 개수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스트링 요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요 스트링 함수 그거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 얘는 개수를 먼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반복하고자 하는 그 문자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문자를 이 개수만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그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기자 수에 업데이트할 내용을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개수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내가 이제 반복해서 표시하고자 하는 그 문자를 먼저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우리는 까만색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할 거니까 미음하고 한자 누른 다음에 까만색 별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까만색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라. 근데 그때 이제 몇 개를 반복해라. 우리가 아까 매개 변수값 요게 이제 뜨게끔 아까 우리가 이미 적어놨죠. 그리고 3이라고 쓰게 되면 그 자리에 이제 3이라는 그 값이 들어간다고요. 해서 요 앞에다가 별표 앞에다가 우리가 아까 잘라내기를 해놨으니까 붙여넣기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쉼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작성된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대기자 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뜰 거고 그때 여기서 내가 3이라고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요 위치에 이제 3하고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스트링 요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요 별표를 3번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도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지만 그거를 조건에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스트링 함수의 개수를 이제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을 눌러보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 건물 주차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우리 대기자 수 요 필드의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일단은 요 테이블 먼저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나서 쭉쭉쭉 보니까 대기자 수에 뭔가 이제 값이 표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업데이트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일단은 건물 주소 현황 요 테이블은 일단 꺼버릴게요. 끄고 여기서 우리 쿼리에서 이제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우리 실행 요 아이콘 눌러서 실행하자고요. 실행하고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대기자 수를 입력하세요. 그렇게 떴죠. 그러면 나는 이제 3명이라고 문제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입력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그때 요 메시지는 내가 입력한 거니까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까지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법정 동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 메시지가 똑같은지 다른지 확인 한번 해주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 이제 서교동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21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주차 현황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건물주차 현황 요 테이블의 그 값들이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테이블 요거 이제 실행시켜 보자고요. 실행시켜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 3개가 들어갔죠. 그때 동을 보니까 법정 동명을 보니까 서교동의 데이터가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또 내려가 보자고요.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또 서교동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요. 또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서교동의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도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 동명이 서교동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대기자 수가 싹 다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된 걸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업데이트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이 테이블을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이 쿼리도 이제 만들어 놓고 실행까지 다 해줬죠.
다 맞게 됐으니까 요것도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대기자 수 등록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기자 수 등록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쿼리 이름 썼을 때 우리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딱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대기자 수 등록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법정 동별, 주차 유형별, 주차수의 이제 합계를 이제 조회하는 법정 동별 주차 조회에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쿼리 만들 때 이제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쿼리에 쿼리 디자인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 눌러주고요.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건물 주차 현황과 주택 현황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해서 우리 건물 주차 현황 이 테이블 이름 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택 현황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게끔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테이블 추가 얘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X 버튼 누르자고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두 개의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때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나타낼 게 법정 동명을 먼저 나타낼 거예요. 해서 법정 동명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옥내 기계식의 합계다. 옥외 기계식의 합계다. 옥내 자주식의 이제 합계다. 옥외 자주식의 합계다. 총 주차수의 합계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5가지의 합계를 전부 다 이제 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건물 주차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 옥내 기계시, 옥외 기계시, 옥내 자주시, 옥외 자주시, 총 주차수하고 이렇게 5개 필드가 있죠. 이 5개 필드를 그대로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옥내 기계식 여기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옥외 기계식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옥내 자주식 더블 클릭해 주고 옥외 자주식 더블 클릭해 주고요. 총 주차수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문제대로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싹 다 이제 다 추가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합계가 값을 이제 전부 다 쭉쭉쭉 나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표시 숨기기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요약이라고 있죠. 요약 이거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이런 각각의 이제 합계들을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할 때 각각 이제 법정 동명별로 묶어서 이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 동명은 그냥 묶는 방법으로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옥내 기계식에 우리 합계를 구해달라. 그리고 옥외 기계식에 합계를 구해달라. 옥내 자주식에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옥외 자주식에 합계를 구해달라. 그리고 총 주차수에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합계로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해놓고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이제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해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각각 이제 법정 동명별로 이렇게 각각의 이제 합계들이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14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이제 세 번째 지상 보게 되면 기타 용도요. 기타 용도 그 필드 값이 아파트이거나 공동주택인 그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만 봐서는 얘가 이제 아파트인지 공동주택인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기타 용도라는 거 요거 이제 추가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타 용도 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요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기타 용도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기타 용도의 공동주택이다, 기숙사다, 다세대 주택이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그리고 아파트다, 그리고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이다 해서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아파트이거나 공동주택인 그 레코드는 이제 조회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기타 용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기타 용도가 지금 이곳에 있고 조건 쓰는 칸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조건식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파트이거나 공동주택인 그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이제 제외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랑 똑같은 거 찾겠다. 그러면 아파트랑 똑같은 거 찾아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할 때도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근데 아파트가 아닌 거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파트인 거랑 공동주택을 우리가 이제 제외를 시킬 때는 지금처럼 이 두 가지를 and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써도 되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아니고 공동주택이 아닌 그 레코드들만 대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이제 조건에다가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조건 쓰는 곳에다가 기타 용도에 찾아가서 똑같이 이제 우리가 입력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실행 아이콘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아파트인 거 전부 다 이제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인 것도 싹 다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을 이제 밖에 썼다는 그 얘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in과 not 연산자 얘를 이제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in하고 이제 not 연산자 요걸 이제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썼던 그 형태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지상이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건 이제 바꿔보자고요. 자, in하고 not 연산자 얘를 이제 쓰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특정 내용이 이제 우리 포함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주면 돼요. 만약에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는 in이라고 쓰고 우리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아파트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값이 포함된 그 데이터들만 검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요만큼 쓴 상태에서 실행 한번 일단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공동주택하고 아파트가 포함된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포함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찾을 거라 앞에다가 우리가 not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not in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아파트하고 우리 공동주택이 아닌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은 이제 우리 지상도 싹 다 이제 끝났고요. 얘도 아까 우리 다 처리해 줬죠? 그러면 요것만 이제 우리가 처리를 또 해주면 돼요. 그때 총 주차수 그 합계요. 그 합계가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의 그 필드에 그 값이 이제 많은 그 순으로 상위 3개 레코드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거를 봤을 때 공덕동의 데이터가 여러 개가 나오고 대형동도 여러 개 그리고 도화동도 여러 개 각각 이제 여러 개가 전부 다 떴죠. 왜요? 우리가 이제 기타 용도 얘네 때문에 이렇게 뜬 건데 요거 이제 수정하고 요 이제 지상 요거 이제 처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디자인 보기 요거 땅 하고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 기타 용도를 이제 추가시킨 거는 우리가 이제 묶는 방법으로 쓸 게 아니라 우리는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요약을 우리가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타 용도를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변경을 시키게 되면 우리 표시라는 곳에 원래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가 얘가 이제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해제가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 지금처럼 공덕동 하나, 대형동도 하나, 도화동도 하나 이렇게 각각 이제 동별로 묶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공덕동하고 대형동하고 도화동 요 세 가지 데이터가 맨 위에 있죠. 그때 298이다, 205다, 33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3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위 3개만 이제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보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위 몇 개를 이제 보여달라 그거를 이제 지정할 때는 쿼리 자체에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 필드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쿼리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속성이요. 속성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속성 시트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쿼리 속성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우리 상위 값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을 보면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위 3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위 값 3개만 보여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요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 공독동이다, 대응동이다, 도화동이다 해서 아까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여러 개의 레코드가 나왔죠. 그때 그 중에서 위에 있던 3개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상위 3개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해서 값들을 서로 비교해서 높은 거 순으로 3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 이 조건을 우리가 쓰기 전에 얘를 이제 넣기 전에 우리가 실행시켰을 때 그때 위에 있던 그 데이터 3개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총 주차수 그 합계 필드의 그 값이 많은 순서대로 3개를 보려고 하면 많은 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아까처럼 다시 속성으로 잠깐 들어갈게요.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 상위값 3개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요거를 우리가 모드로 다시 만들어 놓을게요. 모드로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서 총 주차수의 합계가 지금 여기서 이제 구해지죠. 그때 이 총 주차수의 값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을 해버리면 총 주차수가 높은 값이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빼 밑에 표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총 주차수를 봤을 때 가장 큰 값이 맨 위에 이제 표시가 되고 가장 작은 값이 이렇게 맨 밑에 표시가 된다고요. 이 상태에서 상위 3개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이 3개 값이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이거를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작은 값이 이제 맨 위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아까처럼 쿼리 속성 창에 들어가서 우리 상위 3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 3개를 표시해 준다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상위라는 거는 상위의 뜻이 위쪽에 있는 그 데이터 3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총 주차수 있죠? 요거를 우리가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줘야 이 총 주차수 합계의 그 필드 값이 많은 순서대로 나타나고 그때 상위 3개 그거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위 값 여기서 이제 다시 3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총 주차수를 가지고 내림차수를 했으니까 높은 순서대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위에서부터 3개의 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아연동이다, 도화동이다, 우리 신수동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3개 값이 표시가 됐습니다.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3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쿼리 결과로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 맨 위에 이제 제목 보면 법정 동명 얘는 똑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각각의 제목들마다 뒤에 보니까 한 칸 띄고 합계, 한 칸 띄고 합계, 한 칸 띄고 합계 이런 제목들이 다 붙어 있죠. 근데 우리 거는 그런 게 없다고요. 그거만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옥내 기계식 이곳에 찾아가서 앞에다가 내가 쓰고자 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옥내 기계식 한 칸 띄고 합계하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원래 있던 필드명이 뒤에 있고 앞에다가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뒤에 것도 우리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붙여넣기 해주고 얘를 이제 5개 기계식 그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5개 기계식 합계라고 제목을 표시해 달라 이렇게요. 그리고 그 뒤에 것도요. 그 뒤에 것도 우리가 이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제 붙여넣기가 되겠죠. 얘는 이제 옥내 자주식이요. 해서 여기다가 자주식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서
옥내 자주식 합계 이렇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요만큼 쓴 거를 또 복사한 다음에 그 뒤로 가서 붙여넣기 해주고 얘는 우리 이제 5개 자주식 그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5개 자주식 이렇게 써서 5개 자주식 합계 그거를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 다음에 그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 총 주차수도 총주차수 합계라고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이런 제목들 쓸 거를 제목으로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거를 콜론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입력을 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는데 제목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죠? 그거는 왜요? 열 너비가 좁아서. 해서 요 열과 열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 우리가 양쪽 화살표 그 모양으로 마우스 모양이 나오면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자동으로 크기 조정을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전부 다 제목이 다 표시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의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비교해보면 완전히 이제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쿼리는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돼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법정 동별 주차 조회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법정 동별 주차 조회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주차 유형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건물 주차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조회할 법정 동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해당 동의 주차 여유의 합계를 이제 조회하는 주차 여유분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고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주차 유형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건물 주차 현황 요 테이블에서 또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개의 테이블을 다 추가시켰죠.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그림 보고 우리가 이제 표시하고자 하는 그 값들을 그 필드를 쭉쭉쭉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의 결과 그림을 봤을 때 맨 앞에다가 이제 법정 동명을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유형 요거 이제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주차 여유도 나타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법정 동명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 유형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주차 여유 요걸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주차 여유라는 이 필드는 총 주차수 빼기 임대 주차수 요렇게 이제 계산한 거에 합으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을 구할 때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직접 이제 식을 써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총 주차수요. 총 주차수에서 빼라. 뭘 빼라? 임대 주차수를 빼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빼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서로 뺀 그 값에 합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만큼의 식을 우리가 sum이라는 그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 식을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주차 여유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할 거니까 맨 앞에 찾아가서 주차 여유하고 직접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주차 여유하고 이렇게 쓰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법정 동명별로 그리고 주차장 유형별로 각각 이제 묶어서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의 표시 숨기기 여기서 우리 요약이라고 있죠.
요약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요. 찍으면 묶는 방법이다 하고 요약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식으로 이제 작성해 준 거죠. 해서 요걸로 이제 묶는 게 아니라 얘는 식으로 이제 쓸 거다. 이렇게요.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됐다. 이렇게 해주고 법정 동명별로 우리 이제 주차장 유형별로 묶어서 이 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각각 이제 법정 동명별로 각각 이제 주차장 유형별로 각각의 이제 주차장 유형별로 우리 이제 주차 여유하고 이렇게 계산이 쭉쭉쭉 됐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주차 여유를 이렇게 이제 계산했을 때 이렇게 이제 값들이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주차 여유 그 필드의 합계가 0보다 큰 그 레코드만 표시하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0이라는 그 값이 들어있죠? 이 값들은 이제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우리 주차 여유가 지금 얘죠. 여기서 우리 조건 쓰는 곳이 따로 있으니까 이 조건 쓰는 곳에다가 크다 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0보다 큰 데이터만 표시해달라 그거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지상을 보니까 우리 주차 여유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렬이 또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얘를 이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주차 여유 여기 보니까 이제 그 값을 기준해서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정렬돼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때 주차 여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정렬했더니 법정 동명이 막 섞여서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법정 동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아서 해당 동의 주차 여유 그 합계를 이제 조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정 동명의 일부를 입력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지가 뜨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망원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이제 입력하면 그때 결과값으로 망원 1동이 됐든 2동이 됐든 망원이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조회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법정 동명을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법정 동명에 우리 조건 쓰는 이곳 있죠? 이곳에다가 우리가 매개 변수 값이 이제 뜨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은 그 값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만약에 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요 메시지만 우리가 대괄호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법정 동명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죠. 그때 입력하고 끝날 때 마지막에 점 같은 거 혹시나 있나 없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 띄어쓰기 있어요.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내용을 우리의 법정 동명의 조건 쓰는 이곳에다가 그대로 이제 써주면 우리가 입력한 그 법정 동명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주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부를 이제 입력받는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별표를 이제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별표를 이렇게 붙이고 우리가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맨 뒤에서 이제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우리 별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입력한 그 값이 포함이 돼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문제처럼 망원이라는 이 두 글자를 만약에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입력한 그 데이터는 이 위치에 들어가겠죠. 이 위치에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망원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앞에 보니까 이제 별표가 쌍따옴표를 묶어 있죠. 묶였으니까 별표라는 이 문자를 먼저 표시하고 이어서 이곳에서 나온 값을 표시하고 이어서 뭘 표시해라? 우리 별표를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like 연산자를 써야 되겠죠. 문제에서도
like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like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입력한 그 값이 포함된 그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찾아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내가 입력받은 그 값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앞에는 내가 이제 입력한 그 값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입력한 그 문자가 들어가고 그 뒤에 이제 별표가 붙으니까 내가 입력한 그 글자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검색을 이제 해줄 거라고요. 만약에 내가 입력한 그 값으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앞에다가 이제 별표 찍고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붙여서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내가 입력한 걸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법정동에 일부를 이제 입력받는다는데 그 일부가 앞인지 뒤인지 중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 식을 우리가 조건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썼던 그 내용을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싹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요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창이 떴죠. 그때 법정 동명의 일부를 입력 이렇게 이제 떴어요. 글씨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여기다가 문제처럼 똑같이 이제 망원이라고 두 글자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보면 되겠죠.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망원 2동, 망원 1동, 망원 2동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옥내 자주식이다. 그리고 5개 자주식, 5개 기계식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1740, 720, 293 그리고 11하고 요 값들도 맞죠? 근데 우리 지금 표시 형식이 달라요. 지금 제 거는 천단위 구분 기호도 없고요. 대라는 그 글자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땅 하고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요 주차 여유라는 요 필드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이제 바꿔주면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도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형식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표시 예도 주어졌지만 만약에 이런 지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알아서 판단해서 형식을 알아서 바꿔줘야 된다고요. 왜요? 문제에서 마지막 지상 보게 되면 쿼리 실행 결과 이제 표시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표시되게 설정해라. 이 지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주차 여유 요거 이제 선택한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오른쪽에 우리 이제 속성 시트하고 이렇게 뜨면 일반이라고 있죠. 이곳에 보면 우리가 이제 형식을 쓸 수 있는 그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일반 탭의 형식에다가 뭐라고 쓰냐? 지금 여기서는 뭐 0대일 때 0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런 말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그 합계가 그 주차율의 필드의 이제 합계가 0보다 큰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0인 값은 전혀 나오지가 않겠죠. 안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샵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천단위 구분기호가 붙을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대라는 글자만 이렇게 추가로 더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내용을 우리가 형식에다가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대라는 글자 앞에 이렇게 이제 통화기호 같은 게 붙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다시 한번 더 실행해 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법정 동명의 일부를 입력하고 떴죠.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망원 이렇게 두 글자를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아직 형식이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다시 이제 디자인 보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형식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써져 있다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저장 한번 하자고요. 자, 일단 요 쿼리 요거 이제 꺼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주차 여유분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주차 여유분 우리 조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썼으면 우리가 혹시나 오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주차 여유분 조회하고 이렇게 쿼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법정 동명의 일부를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떴죠. 뜨면 여기다 똑같이 우리 망원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아직도 여기 형식이 제대로 이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주차 여유 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했더니 형식에 썼던 그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지정할게요. 샵 샵샵샵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대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러서 정확하게 들어간 거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고 법정 동명의 일부를 입력해라.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망원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드디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 형식 속성이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습할 때가 됐든 시험장에 가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형식 속성을 지정했을 때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일단 만들어 놓은 거는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을 해 놓고 다시 한번 더 해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더 아까처럼 실행을 시켰더니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서 형식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실행시킬게요. 실행해서 클릭해주고 여기다 똑같이 이제 망원이라고 이렇게 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키고 이제 제목도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법정 동명 맞죠? 그 다음에 주차 유형하고 글씨가 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 살짝 잘려요. 그리고 주차 여유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글씨가 잘린 게 있으면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쿼리는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으니까 이제 꺼버리자고요. 해서 여기서 이제 X 버튼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5개의 쿼리를 모두 다 작성을 다 해봤어요.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나마 이제 조금 헷갈렸던 게 우리 아까 4번 네 번째 이제 쿼리를 만들 때 우리 상위값 지정하는 거 있었어요.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5번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형식이 제대로 내가 분명히 지정했는데도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일단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XX 파일 열어서 문제를 5문제 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는데 그때 해설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